이사님, 이번 주 일요일 날 라운딩 알고 계시죠? 제가 아침 5시 30분에 이사님 댁 앞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느낀형입니다. 살면서 느낀 점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오늘은 직장인이 사내 정치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조직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내 정치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특정 라인을 타고 상사의 취향에 맞춰서 또 인맥을 관리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사내 정치만을 직장 생활의 중심에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사내 정치 중심의 직장 생활이 왜 지속 가능하지 않은지, 그리고 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력은 비영속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우리 조직 내 권력은 본질적으로 유동적입니다. 오늘의 실세가 내일의 한직 보직자가 되는 것은 우리 조직에서 흔히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경영진의 교체, 조직 개편, 또 실적 부진, 내부 스캔들, 다양한 요인이 권력 구조를 순식간에 뒤바꿀 수 있는데요. 실제로 대기업 계열사 사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3, 4년에 불과하고, 또 그에 따라서 임원진 인사도 경영권의 변화, 실적 악화, 세대 교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빨리 교체가 됩니다. 중간 관리자는 더 빈번한 조직 변경이 있게 되죠. 특정 라인에 속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됩니다. 그 라인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보호와 혜택을 받게 되지만, 라인이 무너지면 함께 몰락하는 연좌제의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집단 낙인이 될 수도 있고, 쟤는 김이사 라인이잖아, 이렇게 되면 그 라인이 무너질 때 함께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또 한번 어떤 사람의 라인으로 인식이 되면 새로운 라인으로 갈아타기는 물론 당연히 어렵겠죠. 두 번째는 개인 시간과 삶의 희생이 따릅니다. 사내 정치는 업무 시간 외에 개인 시간을 상당히 요구하게 되는데요. 상사의 취향에 맞춰서 골프, 등산, 수영, 낚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야 되고, 술자리와 회식도 당연히 빠질 수가 없습니다. 골프를 치면 주말 5시에 출발해서 라운딩 5시간 하고, 또 이동해서 식사하고, 또 식사 끝난 후에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개인 시간의 희생은 곧 이제 가족과의 시간 희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또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인생의 중요한 영역이 방치가 되게 됩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은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인데, 그것을 놓치게 되고, 또 배우자와의 정서적인 거리가 멀어지는데, 물론 내가 그 라인을 잡고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때야 배우자도 참고 견디겠지만, 한순간 그 라인이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게 되면 배우자의 정서적인 그런 버팀목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잠도 못 자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술만 계속 먹고 하다 보면 배때아지는 불러오고, 고지혈증에 고혈압에 당뇨까지 건강의 악화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이 더 큰 문제는 권력의 지형이 바뀌면서 새로운 상사를 모셔야 할 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또 새로운 상사가 테니스를 좋아하게 되면 그동안 골프에 투자한 수년간의 시간, 또 그동안 구입했던 장비들, 그게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A 상사를 모실 때 골프를 배우고 장비를 구입하고 또 3, 4년이 흘렀겠죠. 장비도 수백만 원이 들었을 거고. 그런데 B 상사가 와서 갑자기 등산이 취미래. 등산 장비 구입하고 또 산악회에 가입하고, 그러다가 또 C 상사가 오면 와인이 취미래. 그러면 와인 공부도 해야 되고 와인바도 같이 가야 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큰 매몰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그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 시간에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을 했다면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또 외국어 능력 또는 여러 가지
업무 스킬을 향상시키고 또는 한편으로는 부업이나 또 창업을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 사람한테 발맞추어서 회사 생활을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직 가능성을 높이고 또 새로운 회사 가서도 적응을 잘 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실력 없이 정치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내 정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호감을 얻었다고 해도 그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사가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있고 또 상위 경영진들에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들이밀기도 하고 본인 평판 관리도 필요한데 그 사람 계속 데리고 일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본인도 난감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친분이 아무리 두터워도 실력이 없으면 한계가 드러나게 되죠. 근데 유일한 이점은 있습니다. 실수를 보호해 주는 건데요. 실력이 없이 정치가 유일한 본인의 실력이라면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는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상사가 그 사람을 감싸주고 징계를 완화해주고 또 다른 부서의 이동을 막아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후원자가 몰락했을 때는 나의 직장 생활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그동안 밀렸던 청구서가 한 번에 몰려오면서 승진 누락은 물론이고 거의 공고사직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내 정치 유통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사내 정치가 아이러니 언제 끝날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데 우리 식품의 유통기한에는 명확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만 내가 타고 있는 라인의 유효기간은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또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끝난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전부 다 무용지물이죠. 그 라인이 10년 동안 유지된다 하면 물론 회사 생활은 유지된다고 하지만 사실 나도 사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에너지가 들고 스트레스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10년 동안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사람 머리 빠지고 병 걸리는 거는 정말 한순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내 정치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요. 조직 생활에서 최소한의 인간관계나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직장 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실력이 우선 돼야 되고 시간 배분을 적당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50% 넘어가는 사람들은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마련이죠. 권력은 유한하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실력만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기한을 모르는 그런 식품에 인생을 베팅하기보다는 프로의 나의 실력을 쌓고 인정받고 내 에너지를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곳인지 잘 선택해서 판단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느낀형이었습니다.